자, 오늘의 이야기는 사진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5성급 호텔이고요, 다른 하나는 4성급 호텔인데요. 구분이 잘 되시나요? 저도 이걸 봤을 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호텔을 검색을 해봤을 때 몇 성급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또 호텔의 입구에 갔을 때 현판에 보면은 별이 4개가 있는 곳이 있고 5개가 있는 곳이 있고 각기 다른데, 도대체 이 별은 누가 매기고 어떻게 매기고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성급과 5성급 총 5등급으로 나뉘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40년 넘게 무궁화로 표시를 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 무궁화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 당시에도 별이나 다이아몬드 등급을 썼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아서 국제 표준에 맞게 우리나라도 2015년에 호텔 등급을 별성급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하고 무궁화하고 섞어 쓰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별로 정착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1호 5성급 호텔은 호텔신라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은 도대체 누가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국적으로는 현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만은 특별하게 제주관광협회라는 기관에서 제주도 안에 있는 호텔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별 등급이 도입됐던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관광협회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매길 때 뭐 기계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두 기관이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평가 요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 파트와 소비자 파트로 나눠서 7대3의 비율로 전문가 7, 소비자 3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파트의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호텔 등급을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선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이 호텔 등급이라는 게 본인들 호텔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발된 평가위원들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을 매기는데 각 성급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일단 중저가형 호텔인 1, 2, 3성급 호텔은 불시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급 라인인 4성급, 5성급 호텔은 암행평가를 추가로 또 해서 철저하게 호텔 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락 없이 호텔에 가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손님인 척 호텔에 몰래 가서 투숙을 하면서 평소에 어떤지 평가를 직접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된 호텔 등급은 3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길거리에 보면 호텔 간판이 되게 많은데 들어가 보면 여관이나 모텔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나라에서 심사를 해서 별을 매길까요? 아닙니다. 보통 이런 여관이나 모텔들은 일반 호텔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아는 그런 호텔들은 관광호텔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호텔로 분류된 호텔들은 별 성급이 매겨져서 우리가 흔히 아는 4성급, 5성급 호텔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호텔로 분류된 곳들이 여관이나 모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호텔 간판을 붙여도 되는 걸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1999년에 여관이나 모텔도 호텔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상당수의 모텔들이 이름을 호텔로 바꿨대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은 몇 성급일까요? 6성급? 7성급? 아니에요. 정답은 5성급입니다. 화장실에 아무리 금칠을 하고 황금으로 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초호화 럭셔리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부 다 5성급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그게 줄 수 있는 최고 등급이거든요. 별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별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6성급, 7성급은 존재하지 않고 세계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호텔은 5성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인터넷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6성급 호텔이 있다고 봤는데 우리나라 6성급 있잖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짜 정답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호텔에서 이제 마케팅 차원으로 일부러 이제 스스로 우리는 6성급입니다, 우리는 7성급 호텔입니다 라고 비공식적으로 붙인 타이틀입니다. 마찬가지로 5성급 같은 4성급을 뜻하는 4.5성급 역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호텔의 별 개수를 결정짓는 심사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호텔들을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리고 까다로운 평가 항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1성급부터 5성급까지 모든 등급의 호텔은 욕실이나 샤워 시설이 있는 객실이 30개 이상 있어야 된다입니다. 대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로비와 보식 제공이 가능한 식음료 시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안, 안전 시설은 기본이고요. 자, 4성급부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확 늘어납니다. 이제 1성급부터 3성급까지 없던 서비스가 4성급부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을 위한 환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체력 단련실, 수영장, 사우나 같은 부대 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야 되고, 식음료 업장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이 운영되어야 되고, 룸 서비스는 최소 12시간 이상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등 챙길 게 너무 많아집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잘하는지 외국어 구사력도 보고 5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연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따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도 높아지게 되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은 정말 럭셔리한 5성급들은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4성급에 있는 필수 항목들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당직 지배인이 있는지, 도어맨과 벨맨,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 필수 항목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일종의 등급별 관문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잘 관리를 해야 4성급, 5성급 럭셔리 호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점수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각 평가 항목별로 만점을 노려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객실 수부터 만점 기준을 보면 3성급은 100실 이상이 되어야 되고 4성급은 150실 이상, 5성급은 200실 이상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성급 같은 경우에는 싱글룸, 더블룸, 트윈룸, 트리플룸, 디럭스룸, 스위트룸, 한실 해서 총 8종류 이상을 갖춰야 만점을 받고요. 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성급 호텔은 제공만 하면 만점인데 4성급 호텔은 18시간 이상, 5성급은 24시간 이상 제공을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싶은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건이 그런데요. 이제 4, 5성급 호텔들은 얼굴 타월, 핸드 타월, 목욕 타월, 발 타월까지 총 4종류를 갖춰야 만점을 받고요. 또 이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직원이 전화를 받아야 서비스 응대 부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니까 호텔에는 알고 보면 정말 아주 작은 물건도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호텔에 가시면 유리컵, 슬리퍼, 가운 이런 게 2개씩 놓여 있고 옷장에는 옷걸이가 7개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평가 항목이어서 호텔에서는 구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철저히 계산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맨 처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아까 처음에 저희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거기서 5성급과 4성급을 사진을 보고 어떻게 나눌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서 그 나누는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힌트를 방금 다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 막 5성급 호텔에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5성급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출장차 5성급 호텔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호텔 직원이 택시 문을 열어주며 짐을 내리는 것도 도와줍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있는데 저녁에 행사에서 입을 옷에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익스프레스 세탁 서비스가 있다고 하길래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 바에 들려서 칵테일을 한 잔을 하고 이제 방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술이 조금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낼 겸 룸 서비스도 이용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조식 레스토랑을 갑니다. 레스토랑을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되게 친절한 식당 직원이 상가 테이블로 에스코트를 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요. 커피까지 여유롭게 마시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하 쇼핑 아케이드에 잠깐 들려서 몇 가지 기념품을 사고 방에 돌아와서 짐을 챙겨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호텔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차 문을 열어주고 짐을 내리는 걸 도와주는 도어맨 서비스는 5성급 호텔이 갖춰야 할 필수 항목 중에 하나고요. 이거 말고도 영상에 나온 시설이나 서비스는 전부 실제 5성급 현장 심사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4성급 심사표에는 세탁 서비스 수준이나 셔틀버스 보유 여부, 쇼핑 아케이드 시설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5성급에는 필수로 구비되어야 될 부대 시설들인 거죠. 심지어 4성급에서는
식당 직원이 손님을 테이블까지 안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아요. 하지만 5성급에서는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의 기본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호텔들은 시설은 정말 기본이고요. 서비스와 콘텐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히 객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소비자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서 패키지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투숙 시간을 대폭 늘리고 객실 내 음식을 제공하는 30시간 스테이나 운동기구가 설치된 스위트 객실에서 1박을 하는 스테이 헬스처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호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를 견디고 버티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중인 호텔의 품격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